안녕하세요. 시댁 벨소리 바꿨던 와이프 입장도 들어봐주세요. 제 친정엄마는 남편 만나기 1년 전 급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까지 매주 적으면 한 번 많으면 3번씩 업무 시간이고 샤워 중이고 간에 받을 때까지 최대 17번을 전화하시는 시어머니를 견디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기억할 겁니다. 신혼 초에 업무 시간에 부재중이 3분 간격으로 8통이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타임라인상 한 통 부재중 전화 남긴 시점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일 방해해서 미움 살까 걱정하며 눈치 보는 시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신 후에 나머지 7통을 저한테 거셨습니다. 진짜 받을 때까지 하신 거죠. 용건은 TV에 화분이 면역력에 좋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자기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걸 잘할 줄 모르니 저보고 알아보고 시댁것 남편 먹일 거 사라는 거. 그날 집에 가서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남편에게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나한테 받을 때까지 8통이나 전화를 하셨다고 알렸습니다. 남편은 의아했겠죠. 우리 엄마는 한 통하고 더 한 적 없다 그랬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화분 사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길래 8통이나 했느냐고 남편이 물어봤는데 8통? 그럴 리가 난 딱 한 통하고 그 다음은 며느리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 온 거 받았는데 잠깐만 통화 내역 좀 보고 어머어머 핸드폰이 왜 이래? 아이고 잘못 눌려서 계속 전화가 갔었는가 봐. 거기다 내 핸드폰이 요즘 바꿀 때가 됐는지 이상해. 어머 어떻게 주책 맞아 보였겠다 그치?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분명 마지막 전화 올 때 제가 받으니까 이번 것까지 안 받았으면 엄마가 좀 화날 뻔했다 라는 게 첫마디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으니 하시는 말씀은 엄연히 우설은 건강과 남편 건강 같은 건 집에서 여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 내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당신께서 가르쳐주려고 전화한 건데 부재중 몇 통 남겼기로 써니 그걸 신랑한테 알리냐고요. 그런 건 교활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처신을 잘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업무 중에 전화 오면 우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톡을 남겼죠. 업무 중이니 제가 몇 시에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체감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한테 며느리 전화 안 받아서 방해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밥 먹는 시어머니 행세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동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톡 남긴 걸 모두 신랑한테 보여줬지만 제가 보여주는 건 보이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벨소리 장송곡으로 바꿀 생각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생신이라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잡채, LA 갈비, 모듬전, 소고기 미역국, 탕평채에서 상 차리고 모두 둘러앉아 먹으려는 찰나 내 시아버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홍합 들어간 미역국을 더 좋아하시는데 물어보질 그랬니? 내 편할 대로 차리면 그걸 생일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사돈이 안 계셔서 너한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려줄 어른이 없었으니 이번 건 실수로 넘기고 내가 차린 정성이 있으니 오늘은 맛있게 먹도록 할게. 고맙다 울 며느리. 제가 정말 토시도 안 빠지고 다 기억합니다. 중간에 시아버지가 난 소고기도 좋은데 라고 하셨지만 안 들리시는 듯 저 말 다 하셨고요. 말미를 제 정성을 논하시며 고맙다로 마무리하시며 교활함이 뭔지 몸소 시연하시니 거기다 대고 먹기 싫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라며 자리 박차고 일어나게 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며 시동생이며 아주 만나게 먹었다며 고마워 여보 고마워 형수 이러는데 마치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내 거야. 너 따위가 발버둥 쳐봤자 내 편은 없어라는 식의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이혼하고 내 삶 찾을까? 그러면 저 교활한 시어머니가 이긴 것이 되겠지. 그냥 나나 돌보며 살면 편할 텐데 거의 1년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 오기가 올라 이렇게는 못 그만두겠다. 그러니 우선 내 맘부터 다잡고 이 집에서 나는 나대로 살면서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에 생각이 미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장송곡으로 벨소리 해둔 거였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 진노의 난로요. 키읔키읔키읔 웃기죠? 유치하고 그래도 제 기분은 좀 나아지던데요. 근데 시어머니 얼른 별세하시라고 이 곡 고른 게 아니라 진노의 날이라서 고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벨소리 울리면 그냥 전화 안 받았습니다. 콜백하겠다고 문자도 안 남겨놨어요. 콜백이란 말도 참 웃기네요. 전용 콜센터인가. 문자 전화 다 씹었지만 차단은 안 했어요. 제가 씹는 동안 약올라할 심호 상상하는 게 좋아서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집에 있을 때 벨이 울려서 신랑도 있으니 받았고요. 그래서 제 시댁 벨소리가 장송곡으로 바뀐 걸 신랑도 알게 된 겁니다. 저희 둘이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엔 전화 절대 안 하다가 하도 제가 안 받으니까 시어머니 당신께서도 열받으신 거겠죠. 네 어머니 집입니다. 남편도 같이 있어요. 바꿔드려요? 했더니 그래 해보자는 거지 하고 뚝 끊으시던데 키읔 그것도 녹음되는데 신랑 좀 진정하면 이것도 들려주려고요. 해보죠 진짜로. 솔직히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네 어쩌네와 별개로 그 교활한 시어머니 제 발등 찍는 꼴은 꼭 보고 싶다로 수개월 살아왔어서 남편이랑 앞으로 살 거다 말 거다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은 정말 깊게 고민해볼 생각입니다.